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급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뭐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엑셀에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수급 분석할 때 어떤 수급을 보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제 액티브한 데이터를 표방하는 수급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자금의 쏠림을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선물 거래에 대한 카운터 파트이기 때문에 패시브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탈락입니다. 보험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투신에다가 돈을 맡겨요. 그래서 탈락입니다. 결국 저는 뭘 보냐? 투신이랑 사모펀드 위주로 많이 봐요. 은행도 투신에다가 아웃소싱을 통해서 돈을 맡겨서 위탁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신이 대부분 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기타 금융은 이제 주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연기금의 경우에도 이 투신에다가 아웃소싱을 맡겨가지고, 투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산운용사예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한테 아웃소싱을 주고 하든지 또는 연기금이 직접 운용을 하는데, 이 연기금 자체는 자금의 성격이 연간 회전율이 한 40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 자금이기 때문에 좀 더 롱텀한 투자의 어떤 성격을 지향하는 자금이라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쏠림을 통해서 우리가 시세를 만드는 그런 성격의 자금은 아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자금이라서 대부분 이제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왕창 사가지고 누가 뒤따라 와가지고 주가가 좀 한 20% 올라가면은 후다닥 팔고 나오는 그런 것들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통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 한 어느 정도 회전율 제약도 지키려고 하고 종목도 좀 액티브하게 고르는 거는 투신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투신을 봐요. 그리고 기관 자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기관 자금은 국내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잖아요. 그 머물러 있는 자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는 결국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액티브한 그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외국인 수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인 수급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럽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유럽 자금이 나갈 때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어떤 쏠림을 대표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1개월 누적으로 따라 사보면은 퀀트상으로 따라 사보면 성과가 그렇게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우리가 이 데이터들 많이 샀으니까 나도 따라 사야겠어. 이렇게 단순 투자하는 거는 결국 만능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이 펀드 매니저들도 여의도의 이제 기관 투자자인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는 뭐 운용력이라고 하죠. 운용력을 1등부터 100명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 100명 중에 절반은 시장을 언더퍼폼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종목 선정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목 선정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도 하다 보면 특정 종목들로 대부분 수익을 내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을 볼 때 기관 수급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고 넣어야 돼. 그래서 막 투신이 샀으니까 난 무조건 따라 사겠어. 이런 전략을 해봤자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걸 단일 팩터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투신이 1개월 동안 많이 산 거를 그 다음 달에 따라 사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하면은 그냥 그 일반적인 퀀트 전략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아웃퍼폼 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재밌는 거는 그 김동영 연구원님의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수급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적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실적을 알고 2021년도의 실적을 알고 2021년도에 나는 이제 미래를 갔다 왔는데 미래의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를 나래비를 해서 사면 성과가 나겠느냐. 예를 들어 시가총액 큰 거 중에서 그것보다 더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미리 안다고 가정을 할 때인데 우리가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투신애가 갑자기 요런 종목들을 많이 사는데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뭘까?
나도 그 이후에 동의가 되는데 그럼 나도 좀 사봐야겠다. 이런 행태를 통해서 내가 사고 나서도 투신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성과가 더 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개인의 수급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고, 개인의 수급은 매도 거래 대금이나 매도 거래량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우리가 순매수가 있고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는데, 매수 빼기 매도가 순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이 많이 매도된 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해가지고 많이 바닥에서 지져버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수급, 여기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수급은 돈이 쏠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저 기관 투자자애가 왜 이 종목이 꽂혀가지고 많이 샀을까? 심지어 이 많이 샀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기업의 어떤 평균적인 거래량이 있어요. 뭐 20일 평균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사 내부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일 평균 거래량에 또는 거래 대금에 한 20% 미만의 어떤 그 참여만 해라. 그러니까 연간 한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한 10만 주가 터지는 회사라면, 그 회사를 살 때 2만 주 정도만, 하루 최대 맥스 2만 주 정도만 사라. 왜냐하면 그걸 너무 많이 사버리면은 그 시장에 이제 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감독원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기관 투자자들은 동시호가에 참여 잘 안 합니다. 그리고 3시까지만 보통 사고요. 그 다음에 CD 매수라고 해서 하루 종일 사는 방법들을 그 기계 프로그램에 돌려서 사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하루 이제 매수를 할 때 전체 이제 종목에, 예를 들어 전체 거래량 20일 평균 거래량의 뭐 한 20% 미만 정도로만 사는데, 뭐 보통 5% 미만 또는 뭐 그 10% 미만 이렇게 많이 사죠. 근데 갑자기 뭐 20%대로 확 채웠다. 그렇다면은 이걸 갑자기 채워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왜 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샀는지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그 기업에 대한 컨센서스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 기업의 어떤 외부 변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관 투자자애가 여기에 왜 꽂혔는지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론을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얘가 이러한 이유로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좀 따라 사볼까? 또는 이제 얘 쓸데없는 거 보고 또 흥분하네. 얘 뭐 이거 올라가겠어? 숫자가 안 나오는데 뭐 결국 또 숫자 안 나와서 결국 떨어지겠지. 뭐 나는 얘는 뭐 이 투지인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왕창 사는데 나는 별로 동의하지 못하니까 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볼 때 금액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데이터도 보고, 투신의 어떤 순매수 거래량을 최근 평균 거래량으로 나눠서 그 비율이 한 20%에 가까운지를 보고, 또는 이제 그 결국 돈의 흐름이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떤 업종으로 흘러가느냐, 투신의 어떤 수급들이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투자의 컨셉,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선택이 약간 이제 가치주스러운 형태들로 많이 하느냐, 또는 성장주스러운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느냐, 또는 약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 요 4번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개인 투자자들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매니저는 뭐 3천억을 굴리든 5천억을 굴리든 1조를 굴리든 그 사람들은 사고 과정이 다른 게, 남이 산 거, 다른 매니저가 산 걸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왕창 샀을 때 이 종목을 추가로 사러 오는 인간들이 있을까? 결국 뭐냐, 이 종목이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느냐, 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요인이 있느냐, 외부 시장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시장이 설득될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일종의 장사의 어떤 마인드와 마찬가지인데, 내가 산 이 옷이 그 여자분들이 좋아할까 또는 남자분들이 좋아할까,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엄청 좋은데 이런 거를 안 봐주고 왜 안 사? 라고 이제 하시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마인드의 변경이 필요한데, 남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남이 이 기업을 그 좋아한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떠들 수 있는 기업이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퀀트의 어떤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싸고, 그리고 엔드 수급도 좀 붙어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 데이터가 상향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식인데, 자,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역학관계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기업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추정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가 세일즈를 하죠. 매니저들한테 전화도 하고, 뭐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를 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매니저는 이 컨센서스가 상향된 데이터에 대한 근거를 애널리스트한테 듣고 고민을 하죠. 그 의견이 합당하네. 그럼 난 사겠어. 반대로 그 의견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 컨센서스 상향 데이터가 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상향 데이터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이어지는지도 같이 볼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자료 중에 이 컨센서스가 신고가 난 데이터들 또는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을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공부를 하고 왜 컨센서스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그 요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요인들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인인지, 수급이 쏠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자료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볼 때 저는 이제 뭐 카이로스라고 해서 미래에셋 걸 쓰기도 하고, 뭐 영웅문 것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기관 주요 종목, 매매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는 투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최근 투신 애들이 뭐 농심도 샀네. 왜냐면은 라면 가격 올렸으니까 농심 샀을 거고, 또 가공식품 많이 하는 제일제당 사고, 삼양식품 샀네. 그러면은 음식료 관련해서 조금은 이제 시각이 좀 바뀌고 있네. 대상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속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신이 요즘 이제 꽂히기 시작한 업종이 뭘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섞어보면서 NC소프트 이제 바텀 피싱 하나보다, 뭐 차트 모양도 같이 놓고 보면서,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컨셉의 어떤 종목들, 뭐 신세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뭐 델타 변이 때문에 뭐 또는 코로나 환자들 늘어나고 있으면서 뭐 유통 쪽 실적 엉망진창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신세계 사고, 뭐 신세계만 딸랑 사면은 뭔가 좀 아리송한데, 쭉 내려보면 또 뭐 진에어 이런 것도 사고, 리오프닝 관련된 그냥 호텔신라,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마트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유통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갑자기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핸드셋 쪽도 좀 사는지도 보고, 이렇게 이제 어떤 업종들을 위주로 사는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코스닥은 어떤 개별적인 이제 투자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 전방 시장이 이제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인지를 또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고서 나온 기업들을 사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그 수출 데이터들을 응용을 해서 기업들을 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화라고 하는데, 그 카테고리화를 통해서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체크업하고, 그런 걸 이제 체크업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금액을 저는 이제 많이 보는데, 금액을 통해서 이제 투신에서 동시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저는 투신 위주로 봅니다. 투신이랑 외국인이 합산해서 매수를 한 경우, 그리고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뭐 대충 이제 전체를 기준으로 조회를 한번 해보면, 동시 순매수 전체 조회. 그러면은 NC소프트에 들어간 돈이 꽤 되는구나. 최근에 NC소프트에다 돈 좀 때려받고 있네. 그리고 또 어떤 컨셉들의 현대모비스도 외국인이랑 사모펀드가 좀 돈을 많이 때려 넣고 있구나. 바텀 피싱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왜 살까?
결국 이제 핵심이 뭐냐? 왜 살까? 그럼 나도 따라 살까? 아니면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굳이 따라 사야 되나?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업종들로 좀 주도 업종이 되나? SKC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여기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관련된, 아니구나, 이거 수소구나. 수소 관련된. 잠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여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을까요? 포스코케미칼도 2차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 종목 피킹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조회, 코스닥만 따로 이렇게 보면은 또 특정 업종들, 특정 비즈니스 모델, 뭐 CJ ENM 같은 이제 그 어떤 미디어 관련된, 제가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이제 카페라떼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그것도 이렇게 이제 솎아내는 작업들을 조금 이제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증설한 노바렉스 이런 것들도 수급이 좀 동시순매수로 붙어 있고, 어떤 이제 컨셉들,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 상반기에 피크아웃이 아닌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 좀,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투자의 컨셉, 그리고 어떤 업종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수급 분석을 하는 것이지, 사니까 무조건 박치기 하면서 따라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